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현재 최근 시장에 대해서 좀 시황 관련해가지고 분명히 좀 답답하신 게 많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있어요. 우리나라 지수가 일단 항상 문제입니다. 이거는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특히 그 한국 관련해가지고 지수가 제일 피곤한 게 미국 날마다 그래도 신고가 갱신하면서 이런 거 맛볼 때 우리나라는 따라가는 신용이라도 좀 해주면 좋은데 눈치 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밀리면은 또 하락은 귀신처럼 또 오늘 우리나라 지수 또 안 좋았죠. 이런 식으로 아침부터 그냥 주르르르르르 그냥 쏟아내는 모습. 그래가지고 오늘 지수가 코스닥이 일단 2% 밀렸으니까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도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게 꼭 지수뿐이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에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시장의 분위기가 그만큼 긴가민가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았을까 싶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잔업 뭐 할 게 있어가지고 뭐 마무리하고 조금 늦게 퇴근을 했는데 오늘 시장 다시 복귀를 하면 할수록 좀 정말 어렵지 않았을까. 지수가 이런 식으로 갖다 밀리고 최근 시장에서 좀 어려웠을 법한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지수가 오늘 특히 오늘 관련해서 지수가 2%대 밀렸어요. 하락. 지수가 한 1%대 하락은 사실 어느 정도 괜찮은데 2%대 하락, 이거는 상당히 좀 뼈아프죠. 플러스 시장에서 돌던 테마만 계속 도는 장세가 지금 조금 한 2주, 3주쯤 되지 않았나? 2주에서 3주? 이게 꽤 길어졌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좀 환장하는 시너지 효과를, 환상의 시너지면 다행인데 환상의 시너지가 아니라 환장 시너지. 이게 좀 환장 시너지가 최근 시장에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환상의 시너지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왜 이걸 환장 시너지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자, 이유가 일단 요것부터 볼게요. 시장에서 돌던 테마만 계속 도는 장세.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반응을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들도 어차피 시장을 보잖아요. 보면서 가던 종목이 좀 눌리나 싶더니 시세 주는 것 같고, 시세 주면서 돌파하는가 싶더니 또 밀리고, 그래서 손절 쳤더니 귀신처럼 또 반등 주고, 이거 무한반복이거든요. 시장에서 돌던 테마가 계속 도는 게 이제 사실 엄청 강한 테마면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고착화된다면은 왜 피곤해지냐? 테마가 고착이 되면 피곤해지는 이유가 이 움직임이 두 번, 세 번씩 나오니까, 자, 사람들이 시장에서 그 종목들을 보면서 그 테마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수익 줄 때 챙기자 플러스 이제 반복 학습이 된 거예요. 시장에서 움직임을 몇 주 동안 봤기 때문에, 플러스 마지막으로 신선한 기대감이 없다. 반복 학습이랑 수익 줄 때 챙기자, 이거는 좀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있겠죠. 반복적으로 저 종목은 움직이면은 또 다시 밀리네. 근데 밀려있을 때 또 사면은 또 시세 주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보니까 그게 머릿속에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줄 때 챙기자, 이 마인드가 나오고, 그래서 종목들이 시세를 주다가 확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미는 것도 단순한 조정 느낌이 아니라 좀 과하게 밀어요. 원전 같은 느낌으로 봤을 때 막 이런 식으로 하다 과하게 밀어요. 여기서도 이런 게 있었죠. 원전이 줄 것 같다가 보통 한 이쯤 한 4% 5%면 반등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냥 죽어라 하고 밀어요.
그러면 여기서 10%막 고점에서 잡은 분들 막 10% 밀리니까 손절 쳤는데 다음날 뭐 재료를 엮든 뭐를 해가지고 또 다시 올라오고, 요런 곳에서도 좀 반등 줄 법한데 해가지고 뭐 한 이쯤에서 샀다고 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밀려요. 10%. 그러니까 못 버티고 손절 쳤더니 다음날 또 귀신처럼 평단 주변 와주고, 이런 움직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몇 번 당하면 당할수록 머릿속에 남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학습을 하죠. 수익 줄 때 챙기자, 저 테마는. 그리고 그 테마가 한 개, 두 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테마, 사실상 NFT가 지금 며칠째 휘어잡고 있죠. 그리고 게임주는 당연히 NFT랑 같이 엮여있고, 그리고 메타버스. 그 다음에 이제 있던 테마가 원전이었고, 요소수는 이제 오늘 보급 이런 이슈로 갔다가 좀 재료가 안 좋아졌으니까. 그 외에 이제 정책은 사실상 무언가 괜찮은 재료를 붙이지 않는데 엄청 위에서 노니까 건드리긴 또 힘들어요, 정책주들은. 그리고 큰 그 재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상태죠. 야당, 여당, 여야 해가지고 각각 대선 후보가 일단 선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뒤에 스케줄 따라서 각자 공약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어필을 할 게 따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조정을 안 주고 기본적으로 막 웹스 같은 것들 막 70% 주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쉽게 접근하기 또 피곤하죠. 무섭죠. 즉 시장에서 경구용, 여기는 사실상 재료가 좀 이제 단발성으로 나오면은 그때 반짝하고 많은 그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또 어려워요. 재료 관점으로 갖다가 또 들고 가기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테마가 NFT, 게임, 메타버스, 정책, 원전, 얘네들 말고서 신선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지금 거의 2주, 3주 정도를 시장을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해먹고, 야 이번엔 내가 할게, 다음은 네가 해, 그 다음은 너가 해,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시장에서 보면서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니까 지금 시장 더럽네, 수익 줄 때 챙기자, 신선한 테마도 없으니까 그 뒤에 좀 버텨볼까? 이런 생각도 잘 안 들어요. 그냥 날려요. 이런 것들 움직임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쌓이니까 조금 엇박자 매매 또 나올 수도 있죠. 시세 주는 것 같아서 내가 돌파로 따라잡았더니 사람들은, 밑에서 산 사람들은 요즘 시장 안 좋아, 수익 실현하자 해가지고 밀리니까 손절 쳤더니 귀신처럼 또 반등 주고 또 따라잡고, 이런 거 반복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테마 고착에서 좀 형성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지수가 하락을 하니까 안 그래도 이런 애매한 투심, 다들 시세 주면은 수익 실현해야지, 수익 줄 때 챙겨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수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들고 있는 스윙 종목들도 들고 있다가 못 버티겠어, 손절치고 오늘 차라리 움직이는 거 타자, 뭐 NFT로 갈아타고. 근데 거기서 또 이런 움직임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종목 선정을 잘못하면은. 그 와중에 이제 미국 선물 밀리고 있고 환장하는 거죠. 오늘 장중에 그래도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 미국 지수가 엄청 박살이 나는 게 아니면 내일 조금 돌려주지 않을까 생각은 들거든요. 다행히 뭐 금요일도 아니고. 그리고 차트상 일단은 여기에는 저항 3번 맞고 밀리고, 요 부분에서는 또 지지를 좀 계속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일단 미국이 크게 박살이 안 난다면은 일단은 좀 내일 조금은 돌려주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안 좋은데 지수까지 밀리니까 더 끔찍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죠. 지수가 또 그 와중에 그냥 원사이드로 아침부터 그냥 쭉, 우리나라의 지수 특성, 해외 잘 오를 때는 눈치 보고 해외 밀릴 때는 귀신처럼 우리는 더 공포감에, 해외가 0.5% 밀리면 우리나라 1%, 1.5% 밀려주는 그런 전형적인 우리나라 장세가 오늘 보여주지 않았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가 너무 고착이 되는 느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에서 보면서 생각을 좀, 항상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좀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뭐 당일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은 항상 논외예요. 당일 주도 테마에서 내가 매매하고서 거기서 수익 잘 내시는 분들은 논외입니다. 시장이 지수가 뭐 박살이 나든 뭐든 웬만해선 당일 강한 종목, 강한 테마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수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매력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지수가 워낙 좀 방정맞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치 투자 못해. 미국처럼 막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저는 사실 그거에 엄청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력주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은 데이 트레이딩을 대신에 한다는 게 잘해야 돼요. 내가 그냥 하는데 손해 보면서 손절 치면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은 그거는 문제죠. 그게 아니라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데 잘 하시는 분은 사실 모든 제약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이 그만큼 매매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건 뭘까요? 누가 봐도 좋아 보여.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좋아 보인다는 거는 상위 몇 %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사람으로 따졌을 때 남자, 여자. 남자 누가 봐도 멋있어 보여. 여자 누가 봐도 예뻐 보여. 상위 퍼센테이지 안에 높게 들어가겠죠. 단타 누가 봐도 좋아 보이잖아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난이도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 되시는 분은 모든 매매 뭐 이런 거에선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게 또 이제 매력이기도 하니까. 자,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시장에서 내가 조금 어렵다, 많이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도 저도 오늘 시장 좀 어려웠었거든요. 관련해서 종목들은 상승한 종목들이 많아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른손 종목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얘는 안 건드렸어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좀 대장을 했죠. 근데 이제 이런 거 움직임 보세요. 상한가 터치했다가 순식간에 막 7, 8% 밀고 상한가 터치하고 막 3% 밀고. 저는 이 종목 자체를 원래 좀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시총 큰 애들 게임빌 막 이런 애들이 상한가를 가고 상한가에서 또 10%를 밀어요. 5%인가 이거? 10%죠. 밀고 갈 것처럼 하더니 또 밀고 결국에는 또 갔더니 부근에서 밀더니 시간에선 또 상분해. 이걸 어떻게 매매해요? 시총도 안 그래도 커서 무서운데 10% 넘었을 때부터. 근데 상한가를 보내.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되고, 관련해가지고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매 안 하시는 것도 정답이에요. 이런 고착된 시장 가봤자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길어봐야 한 달, 두 달입니다. 정말 길어봐야 한 달, 두 달이에요. 새로운 테마는 그 안에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너무 어려우면 어렵다 느껴지는 거죠. 자신마다. 분명히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느껴지신다면 굳이 소나기 맞으면서 매매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분명히 테마가 고착된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좀 커요. 어차피 테마가 고착돼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지수 흐름도 조금은 애매모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테마 등장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주식에서 결국에 이제 마인드로 좀 귀결되는 게 비중 조절. 이게 어떤 게 필요할까요? 비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욕심절제거든요. 날마다 매매 안 하는 것도, 소나기 오는데 굳이 내가 거기서 매매 안 하는 것, 즉 소나기 오면 나 오늘은 쉬어야겠다, 수익 욕심을 좀 버리는 거, 그것도 욕심 절제랑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안 맞는 시장에서 나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좀 봐야 될 테마도 모르겠어, 다 똑같은 거 매일 움직이니까 너무 답답해. 그러면은 새로운 테마를 기다리시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돈을 안 잃어야지 기회가 올 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테마가 갑자기 딱 등장을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아 보여. 이거는 누가 봐도 주도 테마급이야. 나는 이거를 무조건 매매할 수밖에 없어. 그 정도로 강한 테마가 등장을 했어. 근데 내 계좌를 열어봤더니 돈이 없어.
물려가지고 막 마이너스 50%야, 종목이. 그러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새로운 테마가 등장을 하면 뭐예요? 그걸 매매할 시드가 없는데. 뒤집어 말하면은 어차피 새로운 테마는 항상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해는 다시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떠요. 오늘 해는 졌지만 내일 해가 또 뜬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 주식시장에서도 테마가 지금 새로운 건 없지만 언젠가는 다시 새로운 테마가 새로운 해처럼 등장을 해요. 근데 그때 떴을 때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면은, 매매를 할 수 있는 시드가 없다면은 항상 그때 가서 후회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시장이 테마 때문에 저는 좀 어렵다고 느껴져요. 테마가 아예 없는 것보단 나아요. 분명히 NFT 테마 같은 경우 며칠 전부터 좀 강하게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게 언제까지 갈까 이 생각도 들거든요. 아마 다음 주 안으로는 한번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도 얘네들 지금 다 강하잖아요. 상한가 날마다 돌아가기 시작하고. 근데 지금 시장에 워낙 테마가 없으니까 오늘도 강했고 내일도 당연히 좀 봐야 된다라고는 생각하는데, 길어야 다음 주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테마는 길어야 한두 달 안팎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지금 시황 관련해서 좀 어려운 거는 저는 공감해요. 제가 생각해도 조금은 어렵지 않았나. 그리고 눌림 매매하면은 뭐 지수 밀리고 하니까 조금 더 과하게 밀리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눌림 매매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염두에 두고 그 비중을 좀 조절을 해버릇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또 반대로 기회예요. 지수가 안 좋을 때 내가 눌림을 어떻게 좀 스윙을 계획적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좀 예상보다 더 밀린다? 그러면은 그 내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폭을 넓히거나 아니면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보거나 그런 게 필요하겠죠. 우리나라 지수 사실 엄청 밀린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이런 자리에서 2%, 2.5% 밀렸어요. 근데 종목들 관련해서는 10%, 20% 이렇게 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에서 소외된 테마일수록.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내가 매매 그 스윙 뭐 아니면 눌림 그거를 좀 틀을 바꿔야겠구나. 우리나라에서 사실 지수 2% 밀리는 거 흔하거든요. 그런 것들 이럴 때 좀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시장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좀 조언이라도 드리기 위한 영상이지 않았나. 항상 어차피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주식은 미래를 아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대신에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가능성 높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준비를 해두는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자, 아무튼 영상 항상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